안녕하십니까. 이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대남 전략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 이동열의 안보전선에 대한 예고방송에서 앞으로 이 안보전선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대남 전략적 관점과 두 번째는 새해 1월 1일 첫 방송에서 한반도 5대 안보 전선의 관점에서 재반 안보 현안을 살펴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남 전략적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 대남 전략이란 것은 대남한 전략이란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어떠한 소위 전략을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가 바로 대남 전략적 관점인데 이걸 이해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입니다. 제가 북한학 강의 제2탄에서 소위 북한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면서 소위 조선노동당이라는 당이 서방서에는 달리 당이 입법, 사법, 행정부라는 국가기관, 정권기관을 밑에다 놓고 있다. 당이 위에 있습니다. 당이 입법, 사법, 행정부라는 국가기관을 직접 지도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헌법보다도 바로 조선노동당의 규약이 바로 더 중요하고, 이 규약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에 다음과 같이 북한 정권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 북한을 의미합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데 있으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여기서 말하는 전국적인 범위라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 의미합니다. 이게 남반부죠. 북한을 포함해. 그래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바로 이게 NLPDR의 NLDR인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라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 전체, 한반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야하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가 뭐냐? 요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북한 정치사상과 북한 철학사전에 공산주의 사회란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공산주의란 말을 빼놓고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갖다가 2010년도에 30년 만에 전면 개정할 때 바로 공산주의란 말을 빼놓고 대신 넣어놓은 게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북한 정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요약을 해드리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목표는 뭐냐? 북한의 목표는 먼저 북한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남조선을 격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 한반도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의라는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북한의 통치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이고 김정일주의는 바로 선군, 군을 최우선시하는 사상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산주의를 뜻하는 말을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대남 전략적 관점이라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소위 공산화 혁명하기 위해서 펼치는 실천적 지침 또는 그 행태를 갖다가 대남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제 분야를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북한의 대남 전략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팥 있죠? 이 단팥밭에서 단팥이 빠져버리면 그게 단팥밭이 안 되죠.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다 중요하지만은 이 대남 전략 분야를 모르게 되면은 바로 단팥빵에서 단팥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해할 때는 이 대남 전략의 분야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북한이 우리 쪽에 연평도 포격도발을 했다. 천안 폭침을 했다. 간첩을 난파시켰다. 핵실험을 했다. 이런 대남 제스처 또는 대화를 제의했다. 남북 대화를 제의했다. 자,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이 제시하는 행동을 취하는 모든 제스처 행동이 바로 이 대남 전략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대남 전략적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북한이 3월 2일 날 또 일주일 만에 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발사 배경을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대남 전략적 관점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함으로써 북한 대내적으로 어떠한 측면이 있느냐, 또 대남적인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대적 관점,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점, 이 세 측면에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대남 전략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취하는 모든 행동, 행태에는 바로 이게 대남 전략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연평도 포격도발을 했을 때 이걸 갖다 정치 군사적으로만 분석해서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바로 북한 정권의 목표인 대남 전략적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봐주셔야 돼요. 바로 이게 바로 대남 전략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안보 이야기, 북한 얘기를 할 때 대남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보전선에서 간첩 시리즈를, 간첩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북한이 정권 목표인 대남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간첩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남 전략적 관점은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다 중요하지만 이 북한 정권의 목표가 담겨있는 대남 전략적 관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